반짝반짝 빛나는 챙고닝 118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81차고요. 오늘 42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네. 박사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들의 핵심 원리인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연민, 겸손, 친절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고 용서하고 연민 어리면서 당신의 삶을 선물로 만들어 모든 인류를 보양시키세요. 그것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모두에게 친절하고 사력 있고 용서하고 연민 어리면서 당신의 삶을 선물로 만들어서 모든 인류를 보양시키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 에고의 삶에서의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결국은 인류를 함께 보양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친절해지고 사려가 깊고 용서하고 연민 어린 이런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게 목적인 거예요. 태어나서 의식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근데 이렇게 이게 의식이 높아지는 이 목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살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몇 생이 돼도 끊임없이 여러 생을 통해서라도 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이거였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찌지고 뽑고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또 깨달음이 있는 거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1995년 호킨스 부부의 출판인 베리타스 퍼블리싱, 그러니까 애리조나주 세도나는 의식혁명 인쇄 첫 판을 이제 출판했는데 95년도에 첫 이제 의식혁명이 출판했는데 의식 지도를 세계에 처음 소개한 획기적인 책이었습니다. 1995년도. 네. 이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결국 헤이하우스에서도 출판되어 25개 이상의 언어로 100만 명 이상에게 전달됐습니다. 저 또한 그 책과 의식주를 알게 되면서 삶이 변형된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쓰신 분이 이 지도를 알게 되면서 이분도 삶이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분 중 하나가. 박사님의 작품 전체는 현재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뿐만 아니라 16건의 책과 100개 이상의 녹화 강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사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은퇴를 즐기고 느긋한 태도로 지낼 때지요. 68세부터 84세까지 박사님은 널리 돌아다니며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마지막 2012년도에 돌아가셨을 때가 84세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에 마지막 해에 저는 그분과 함께 작업하면서 의식혁명의 공식 개정판
2012년 출간했던 2013년에 재발간한 놓아버림 2012년 출간을 완성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려고 박사님 댁에 갔던 어느 날 그분은 피곤해했고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엑스프레소 두어 잔과 재미있는 농담에 우리는 웃었고 작업에 착수해서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동료들을 돕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그분의 전념을 저는 가까이서 왔습니다. 호킨스 박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뵈면서 책을 출간해 내는데 이제 출간해 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의익혁명, 그다음 놓아버림 이렇게 이제 책들이 나왔다. 대학 교수로서 저는 호킨스 박사님 책을 학생들에게 과제로 줍니다. 흥미롭게도 학생들은 다른 책에서 관찰하지 못한 것을 그분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제가 진리로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을 정확히 표현해요. 호킨스 박사님은 의식혁명, 서문에서 자신은 단지 우리가 깊은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말할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 알고 있었지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들을 호킨스 박사님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들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할 뿐이다라고 또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책이 끝나갈 무렵 여러분이 나는 늘 그걸 알고 있었어라고 외친다면 이 책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데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미 의식은 알고 있대요. 알고 있으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반영이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숨겨진 그림이 드러나도록 점들을 연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내면에 다 있는데 연결을 못 시키는 부분을 이제 호킨스 박사님께서 연결시켜주고 싶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호킨스 박사님은 비밀 암호를 알아냈다거나 그분이 농담하길 즐겼던 것처럼 농담하기를 즐기셨다는 거에서 비밀 암호를 알아냈다거나 그러니까 낙타의 코털에 감추어진 특별한 영지주의적 신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신비를 발견했다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건 자꾸 에고가 하는 거죠. 에고의 난장판. 에고의 난장판이에요. 8장에서 읽게 되듯이 그분은 단지 진리의 보편성, 즉 진리는 무난한 성격, 환경과는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진실을 상기시켰고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의식지도를 주었습니다. 의식지도는 건강, 예술, 생계, 관계, 정치와 같은 일반적인 인간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실마리를 던져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식의 최고 수준들, 참나각성, 공무대, 전부임, 완전한 깨달음과 그 수준의 특정적 현상에 대해서 최초로 현대적인 구획을 설정했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자전적 평론은 저자의 진보된 의식을 증명합니다. 호킨스 박사님은 깨달음의 점진적 단계를 명료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그 단계를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곳의 지도를 그릴 수 없습니다. 홉킨스 박사님은 깨달음의 점진적인 단계를 의식 지도를 보면 너무 엄청나게 명료하게 이렇게 그려놓으셨잖아요. 써놓으셨잖아요. 근데 가보지 않으면 그 지도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경험하신 부분을 표현을 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존경받는 인도의 베단타 스승 스와미 치다트 마난다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킨스 박사님의 저서는 요즘의 현대적 표현으로 쓰였을 뿐 고대 우파니샤드 베단타와 본질상 똑같은 영원한 진실을 포함한다고 말이지요. 현대판으로 풀어놓으신 거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경험하고 논하신 것과 인도의 가장 위대한 현자와 성민에게 말씀하신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이 말씀하신 거와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하여 2012년 호킨스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는 박사님과 수잔에게 향후 프로젝트 목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육 테스트를 요청드렸습니다. 목록에는 박사님 작품의 입문서가 있었고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있는 책이 그 의도의 실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근육 테스트 했을 때 그렇다. 그렇죠. 입문서가 있었고 대답은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박사님 전 작품 중에서도 독특한 책입니다. 독자들이 박사님 가르침을 의식지도의 설명, 동물과 우리의 관계, 의식의 진화, 개인적 성장, 이치를 아는 지도자, 육체 치유, 성공적 사업, 중독에서 회복, 에고 장벽의 초월 및 높은 영적 상태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하죠, 우리가. 육체 치유도 원하는 거고, 이치를 아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고, 진화되는 거, 개인적인 성장, 성공적 사업, 중독에서 회피, 회복. 회피하고 회피로 인한 중독에서의 회복. 그렇죠? 에고 장벽을 에고의 장벽, 그 마음의 장벽을 초월하는 거. 그래서 높은 영적 상태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의식과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박사님의 다른 책과 달리 이 책에서는 그분의 다양한 소통 방식, 즉 공식 출판된 저자들과 대화 형식의 현장 강연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저서와 몇몇 강연 및 비공식 대화에서 발췌한 내용을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입문서 분량으로 간략화하는 방향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독자에게는 호킨스 작품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이고 오랜 학생에게는 유익한 요약서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모든 측정치는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2012년 이전에 호킨스 박사님과 수잔 호킨스가 수행한 것입니다. 측정이란 용어는 호킨스 박사님이 의식 지도상에서 어떤 것의 의식 수준, 즉 에너지 장을 검증하려고 운동 역학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책의 장들은 호킨스 박사님의 강연 모음인 의식지도 해설, 헤이하우스에서 2012년 오디오북 출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표가 포함되어 있어 청취자는
오디오북에서 박사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목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각 장의 출처들이 책의 뒷부분 원문 자료에 있으므로 원하는 독자들은 호킨스 박사님의 광범위한 참고 문헌을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 질문과 용어 해설도 책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나누는 총 3부, 기반, 실제 적용, 의식 진보하기, 각각은 호킨스 박사님의 임상 경험에서 나온 짧은 이야기와 함께 간단한 편집자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기반은 의식 지도의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과학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의식과 에너지 장애 수준은 무엇일까요? 의식 수준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수천 년 동안 의식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이 일부에서 설명됩니다. 너무도 잘 나와 있었죠? 한번 읽었을 때. 또 읽는 거예요. 네, 2부 실제 적용은 의식 지도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의식을 잘 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의식으로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이 나라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보고 나를 보고 내가 내 스스로 이 마음에서 이제 의식 마음을 관통해서 의식 200 이하에서 용기를 내야 자꾸 내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보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막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데 보이는 거고 그동안 들었던 질의응답했을 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삶에서 적용시켜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 지도를 잘 보면서 외우셨죠? 다 의식 지도 외우셨나요? 특자원님, 화자님 의식 지도 요즘 들어오신 분 지선님은 하고 계시는 다 외우셨나요? 다 외웠어. 외우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또 나를 볼 수 있어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실제 적용했다는 거. 적용은 의식 지도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호킨스 박사님은 신체의 건강, 삶의 노력에서의 성공. 신체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신체 건강. 참 100살 넘으셨는데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화가 있다고 해서 뭐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혈관, 세포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았어요. 제 파트너분의 어머니가 101살, 2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었는데 맨날 흥얼흥얼하고 노래 부르시고 아픈 데가 없으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이 되시니까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한 거, 신체 건강, 그것도 이제 나의 의식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건강, 삶의 노력에서의 성공, 중독, 극복, 극복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단계들을 제시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계들을 제시합니다. 중독의 핵심은 행복을 자신 외부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핵심은 에고는 행복이 밖에서
엄마한테서 있는 줄 알고 외부에서 있는 줄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불안할 때 불안하기 시작을 하면서 불안하고 버려질까 봐가 작동이 되면서 이 외부에서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행복이 외부에 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했을 때가 250이 돼야 되는 거야. 중립, 흔들림 없는 마음. 외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내 내면에서의 불안감을 해결해야 되는 거. 내, 내 내면에서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거. 어릴 때, 뭐, 에고로서 내가 있다는 것 자체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안이, 탄생은 죽음이라고 하셨는데, 탄생은 죽음이라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죽잖아요.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죽음이 빨리 올까 봐, 잘못될까 봐, 그렇게 붙들고 이제 헤매는 거예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빨리 죽을까 봐, 잘못될까 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더니 엄마가, 잘 봐주시는데,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동생이 그 사랑이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랑을 왜 빼앗긴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오빠한테도 동생한테도 엄마가 주의가 집중되는 거를 싫어하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독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 20년을 살다가 20살에 남편을 만나서 보니까 이 남편은 또 모든 주의가 이 가정으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밖으로 가 있는 거예요. 주의가 밖으로 가 있는 남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이 더 자극이 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더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제 의부증이 더 이제 막 자극이 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불안감을 더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또 뭐 이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 30, 40, 50, 38년을 또 그렇게 20년을 엄마랑 뭐 아빠도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한 5년 되셨나? 엄마 돌아가셨는지 같이 남편과 엄마를 같이 이제 혼합해서 보고 있다가 오빠는 몸은 떠나셨지만 그래도 그 느낌 그거는 이제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놓는 거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독의 핵심은 자꾸 행복을 내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추구하는 거. 그래서 6장에서 명시적으로는 물질 중독을 다루지만 물질에 대한 중독을 다루지만 그 원리는 어떤 강박 행동이나 중독 패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박 행동이나 중독 패턴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외부에서 중독도 강박적인 것도 불안해서 생긴 것들이잖아요. 불안해서 생기는 거. 거기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마약과 알코올로 인한 사망이 충격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급증한대요.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호킨스 박사님이 의식 지도와 12단계를 연계한 방식은 중독과 다른 맥락들에 있어 유용합니다. 특히 박사님은 그의 영적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모일 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12가지 전통을 따르도록 장려했습니다. 12가지 전통.
익명성과 봉사에 대한 지침이 누군가를 특별한 스승으로 만드는 경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익명성과 봉사에 대한 지침이 누군가를 특별한 스승으로 만드는 경향도 감소시킨다. 근데 우리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12가지 전통을 따르도록 장려시킨 글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제 한번 쫙 읽었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독의 핵심이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가질 수 없으니까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게 외부에서잖아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가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피하다가 회피하면서 술을 마시고 회피하면서 음식을 먹고 뭔가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강박 행동 패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알코올 중독 어떻게 20병을 드셨나 몰라. 저는 2병 먹으면 끽했었는데 선생님은요 20병 드시는 분이 그러면 엄청 심한 그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근데 2-3분 만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달라지신 거예요. 2-3분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거죠. 그래서 어 진짜 알려주고 싶으셔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의식 상승하는 거를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쵸? 네, 오늘은 부산에서 또 의식 수업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식지도 들으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사업에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3군데를 다 담임으로 해서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안에서의 흐름이 이렇게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듣는 거와 장에서 그 오라 속에서 듣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제 본인들의 성공과 돈, 삶의 방식으로 인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뭐 가까이 가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자꾸 요동을 쳐요, 저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항한다고 그 때를 내가 내 스스로 놓치더라고요. 그 때를 내가 내 스스로 놓쳐. 내가 지연시키고 세상이 나라는데 나같이 안 보이죠. 쟤같이 보이죠. 쟤같이 보이는 걸 나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